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가 발생하면 어디든 출동하는 떴다박 박지혜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바로 평촌인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7일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5개 도시에서 총 3만 6천여 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비사업을 선도할 단지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중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 평촌은 경기도 내에서 최상위권 진학 성적을 기록하는 학교들과 경기도 최대 규모인 학원가가 즐비해 있어 관심이 높은 학군지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분당 신도시와 비교해도 사업성이 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선도지구 선정 이후 신축으로 변모할 경우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호가도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건축 과정에서는 통합 과정에서의 여러 갈등과 분담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과연 평촌은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 2달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어떤 분위기일지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촌에서도 선도지구로 선정된 통합단지는 총 3개 구역으로 전체 5,460가구 규모입니다. 각 구역을 보면 먼저 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귀인 구역은 1,750가구를 차지합니다. 이 구역은 평촌 신도시 꿈마을 8개 단지 중 귀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4개 단지가 통합한 구역입니다. 샘마을 인강아파트 등이 2,334가구, 마지막으로 꿈마을 우성아파트 등 1,376가구입니다. 이들 세 구역 모두 경기도 최대 규모인 평촌 학원가까지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이 학원가는 전국에 몇 없는 대치동의 유명 어학원과 입시학원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선도지구가 선정되면서 이들 3개 구역 모두 호가는 오른 상태입니다. 선도지구 이후 여러 정치적인 이슈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한파가 불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는 메리트로 인해서 호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호가가 실제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지 선도지구 내에 있는 한 부동산을 찾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천억 부동산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규입니다. 이 평촌의 선도지구 단지들 좀 매수세나 아니면 문의나 뭐 이런 집주인들이 다시 걷어들이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가요? 선도지구가 굉장히 또 호재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부동산 네, 시장에서. 네. 그래서 선도지구가 발표되기 직전하고 발표된 후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래량이 늘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이지만 거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급매물은 만약에 좀 시가보다 싸다는 급매물은 바로바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선도지구와 무관하게 부동산 전체 시장이 좀 대출 규제나 뭐 정치적 불안 요소 때문에 한파가 불고 있긴 상황이긴 한데 이제 뭐 그런 거랑 무관하게 선도지구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요 평촌 일대 미래 가치나 뭐 단지들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더 변화할 거라고 보시는지. 평촌의 신도시 중에서 지금 선도지구가 선정된 단지는 꿈마을 단지하고 샘마을 단지예요. 평촌 전체의 특징을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평촌은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 다음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있는 신도시예요. 근데 평촌은 위로 월판선이 뚫리고 밑으로 인동선이 뚫려요. 네. 가운데로 지금 기존에 4호선이 있는데 또 가운데로 또 GTX C 노선이 예정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평촌은 추가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과천이나 분당보다는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갭매혹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시적인 움직임을 최근 보이고 있는 단지는 꿈마을 귀인구역으로 지난달 23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추정 분담금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조합원은 재건축 후 국평인 30평형대 기준으로 같은 면적을 선택하면 최대 1억 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꿈마을 귀인은 올해 상반기 중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과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6년 관리처분 계획과 이주 철거까지 마친 후 착공해 정부가 예정한 대로 2030년에 입주하거나 늦어도 2031년에는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 단지는 각각 어떤 상황일까요? 각 단지의 준비위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평촌에서 선도지로 선정된 A18 특별예정구역 꿈마을 민백블럭의 추진준비위원장 오상훈입니다. 이제 선도지구가 선정되고 2달 반이 조금 안 된 상황인데 현재 좀 진행 상황은 어떻고 주민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좀 특별정비
예정구역 선정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약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사업 시행 방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식 선호도 방식이라는 게 조금 풀어서 설명 주시면 예, 뭐 조합, 뭐 공공 시행 방식이나 민간 신탁 방식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민간 신탁 방식에 주민들이 약 75% 이상의 선호도가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 단지는 지난달에 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게 보도되기도 했는데 혹시 좀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 바로 옆 단지인데요. 네네. 거의 뭐 세대 구성이나 뭐 위치나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면 거기랑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보셨겠지만 뭐 학군이라든지 학원가가 이제 평촌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경기도 남부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인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게 대중교통이었는데 지금 바로 옆에서 지하철 공사가 시행 중이에요. 저희하고는 지하철 연결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좀 보완되면 사업성에서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몇 억이니 그런 것은 좀 우려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원과도 꽤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고 이제 교통도 뭔가 예, 호재가 예.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러면은 그 현재 지금 구성하고 있는 평형대는 대략 어느 평형대가 맞나요?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은 84 타입을 위주로 해서 그래도 여기가 중대형 평수 위주 다지다 보니 또 40평대도 한 30% 정도는 구성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분담금 부담이 크진 않을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가 제일 좋다고 평가하는데 주변 단지 보면은 뭐 4천만 원 이상의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다만 몇백이라도 더 받는다 하면은 그게 다 우리 사업성하고 다 연관이 돼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 샘마을 통합단지는 좀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가요? 샘마을은 9월 한 24일 정도에 선도지구 신청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샘마을이 선도지구에 발을 내딛고 본격적으로 나선 거는 6월 말부터 3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 만에 샘마을은 선도지구를 쟁취한 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역사에 없는 유일무이하게 선도지구를 쟁취한 단지인데 지금 샘마을은 지금 현재 단합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의견들을 조율을 하고 있어요. 샘마을 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톡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고 현재로는 준비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예요. 지금 신탁 방식으로 갈지 조합 방식으로 갈지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진행할 것 같고 통합 분위기가 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어차피 거죠? 선도지구 선정할 때도 5개 단지가 있어요. 5개 단지가 일심동체가 됐기 때문에 네네. 선도지구를 쟁취했기 때문에 재건축도 지금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하고 그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 의견이 취합되고 조직이 구성되면 신속하게 또 추진될 단지가 샘마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구성된 평형대는 대충 샘마을은 좀 네. 대단지예요. 그래서 우방 같은 경우는 37평, 42평이 네네. 있고 인강 같은 경우는 32평이 있고 50평대하고 60평대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샘마을 대호 같은 경우도 32평대가 있고 50평대가 60평대가 있어요. 쌍용은 또 37평형이 가장 작은 평수이고 40평대고 50평대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 평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있고 샘마을 자체는 그 앞에 인동선이 뚫려요. 인동선이 뚫리는데 네. 우방 쪽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가깝고 샘대역 쪽은 호계사거리역에 가까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양쪽에 역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고 또 한 가지는 모락산이 바로 정면에 뷰를 갖고 있어요. 갈산공원이 있어서 쾌적성이 좀 좋은 단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대한여중하고 대한중학교가 그냥 안양권 아니고 경기도권에서도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교들이라 학군지로 역할로서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꿈마을은 뭐 사업성 분석 이런 걸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때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샘마을도 사업성 분석을 했거나 할 예정인 예,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꿈마을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샘마을은 이제 뒤늦게 출발했는데도 선도직으로 쟁취한 것처럼 샘마을이 지금 현재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요. 조직이 구성되면 아마 일사천리로 시작될 것 같아요. 대형 평수가 있는 만큼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아무래도 좀 덜한 그래서 분위기인가요? 네. 분담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형 평수에서 동형 평수로 간다고 하면 분담금이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는데 그 금액 자체를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과도한 금액은 아닐 것 같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최대 규모 학군지를 안고 있는 자체로 평촌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비 사업으로 신축 날개까지 달 경우 향후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타 선도지구에 비해 대형 평수가 많아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덜해 걸림돌도 적은 상황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지역을 발굴해 찾아뵙겠습니다. 떴다박 박재 기자였습니다.